오늘은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은근히 작업할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세로 방향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작업하고 있는 화면이랑 이게 거의 비슷해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화면이. 기본적으로 쓰이는 텍스트나 이런 것들도 저는 다 슬라이드 바깥에 놓고요. 문자 스타일이나, 그러니까 텍스트 스타일이죠. 텍스트 스타일이나 컬러, 그 다음에 사용하는 이미지까지 모두 다 잡아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훨씬 더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줄을 조금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우선 제가 세로로 슬라이드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화면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시고 오른쪽에서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현재 파워포인트 2013부터 진행되고 있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크기는 와이드 스크린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4 용지보다 훨씬 더 길거나 큽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우선은 바꿨어요. 아무래도 안내문이나 출력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4 용지로 바꾸고 슬라이드 방향을 세로로 바꿔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와 함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화면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글자를 따로 쓰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통은 홈 탭에서 보면은 레이아웃에서 뭐 제목 슬라이드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것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 장 안에 다 들어가는 인포그래픽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나면으로 한번 바꿔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내문이라고 해서 여백의 위치라든지 제목이나 개체들의 위치를 제가 먼저 잡을 거예요. 보기 탭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안내선이라고 있거든요. 안내선 클릭해 주시면 현재 화면에서 십자 형태로 안내선이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양옆을 조금 넓게 쓸 생각이라서 가운데 지점 선택을 딱 하고 해주시면은 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쪽으로 밀어서 8.00까지 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밉니다. 그러면 또다시 8.00까지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0점 기준으로 왼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오른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차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점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올려서요. 어디까지 올리는 게 좋을까요? 한 12.80? 그 정도까지 한번 올릴게요. 이건 이제 여기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래쪽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2.80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쪽 부분을 조금 더 낮춰서 제목 들어갈 자리를 좀 더 만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크게 보면은 저는 제목을 먼저 분리를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아예 크게 써서 제가 요거를 좀 나눠서 쓸 건데 빙하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가 사라진다. 이런 형태로 텍스트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홈 탭에서 보시면 지금 나눔스퀘어 라운드 볼드라는 글꼴 부분에 오른쪽에 크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보고 직접적으로 만져가면서 내가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글꼴 크기 크게라고 있습니다. 근데 글꼴 크기 크기를 연달아서 눌러서 키워주셔도 되고요. 좀 단축키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글꼴 크기 크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컨트롤 쉬프트 꺽쇠라고 나와 있거든요. 얘 위치가 어디냐면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물음표 앞에 있는, 그러니까 키보드상으로 물음표 앞에 있는 꺽쇠 두 개가 크기를 담당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에 막혀 있는 꺽쇠를 눌러주면은 빙하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점점 커지죠. 자, 이런 형태로 키워서 좀 더 키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제목이 들어가는 자리는 잡혔어요. 그렇죠? 제목이 들어가는 자리는 잡혔고 그 다음으로 들어갈 부분이 이 텍스트 부분인데 바다 위의 빙하가 15톤이었고 2012년에는 이랬고 2018년에는 얼마인 것으로 추정된다. 요거예요. 그럼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그래프가 들어가는 공간도 어느 정도는 잡아주시는 게 좋은 게 도형에서 사각형 선택해서 기본적으로는 삽입이죠. 삽입 탭에 도형 선택해 주시고 사각형 선택하신 다음에 이 정도는 내가 그래프로 그려 놓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표현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안내선을 직접적으로 이동해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여기에서 도형 선택하신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채우기를 없음으로 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안에서 얼마든지 작업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텍스트로 간단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그냥 회색 상자로 한번 잡을게요. 도형 선택해 주시고 사각형 선택해서 자, 여백자리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회색으로 한번 바꿀게요. 윤곽선은 없앱니다. 그래서 텍스트 부분만 먼저 편집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작업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목을 한번 편집을 해볼 건데 그냥 글을 두셔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편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볼드체로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볼드로 두기에는 너무 얇은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나눔 스퀘어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볼드까지도 있거든요. 나눔 스퀘어 라운드 엑스트라 볼드. 이런 형태로 한번 편집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두꺼운 폰트일수록 좋아요. 여기 상황은. 자, 그럼 이걸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오늘 사진이 좀 여러 개 쓰일 것 같아서 미리 사진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요. 글자 옮길게요. 자, 자리를 위해서 제가 일단은 원본 글자는 두고 편집할 글자만 지금 복사해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빙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텍스트 자체도 빙하 이미지로 채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깥에 있는 사진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Shift 키 누르시고 안쪽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도형 서식 혹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보시면 도형 병합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병합이라는 메뉴에서 자, 교차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지워지고 빙하라는 글자 안에만 해당되는 사진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번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옮겨서 위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글씨는 지울 겁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지워지죠? 그리고 크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는 글자 크기를 키운다라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도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되고 대신 이런 형태로 한번 바꿔주시면 텍스트 뒤에도 뭔가 얼음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편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해지는 게 뭔가 숲이라든지 자연물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이미지를 봤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상되는 것들에는 텍스트 뒤에다가도 그러니까 텍스트 채우기를 특정한 사진으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떤 텍스트 스타일이 필요하냐면 제가 박스를 하나 팔레트에다가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팔레트는 키워놓은 상태에서 추가만 해주셔도 돼요. 텍스트 스타일을 하나 옮겨 놓고요. 글자 크기 좀 줄일게요. 한 18포인트 정도로 줄여놓고 아까 저희 텍스트 있죠. 이거 저희가 어차피 그래프로 넣기는 할 거거든요. 자, 똑같이 붙여넣기 옵션 써서 원래 글꼴대로 바꾸고요. 잘 안 될 경우에는 원래대로 Ctrl Shift C, Ctrl Shift V로 해주고 글꼴 크기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상에서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글꼴 색에서 흰색으로 한번 바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그 줄과 줄 사이가 굉장히 넓어서 제가 단락을 조금 조절을 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Shift 엔터를 쳐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원본 기사예요.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보여줘야 될. 그리고 나머지 텍스트도 한번 옮겨서 이게 기사 자체가요. 그 출처가 따로 있고 원본 내용이 따로 있어서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글자 크기는 한 번에 아주 줄이고요. 그리고 글꼴색은 흰색으로.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편집을 해주시면은 글상자도 일단은 편집이 완료가 됐어요. 물론 더 줄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프 이제 아무래도 크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일단 위치는 대략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 스타일이나 이런 스타일을 미리 잡아놓게 되면은 굳이 내가 스타일 자체를 바꾸는데도 사실은 의미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좀 자유롭게 잡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 크기 좀 줄이고 자,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글상자 옮겨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이런 형태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똑같이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서 줄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할 때 되게 부산스러워요. 글자 크기 키웠다가 줄였다가 막 이러는 경우들도 많고 해가지고 단락은 조금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본 형태는 완성이 됐어요. 기본 형태는 완성이 됐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다 그래프를 넣는 게 포인트죠. 자, 그래프는 어떻게 넣느냐면 파워포인트의 차트 메뉴를 이용해서 삽입한 그래프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다른 스타일로 아예 그래프를 따라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자 79년에 얼마, 12년에 얼마, 2018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일단 표현을 해볼 거고 그릴 때는 직사각형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도형으로 한번 바꾸는 방식을 쓸 거예요. 저 삽입 탭으로 들어가시고요. 삽입 탭에 보시면 차트라고 있습니다. 차트 선택해 주시고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항목이 총 연도예요. 그래서 항목을 총 3개로 줄여주시고 계열은 하나로 줄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몇 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15로 시작을 하고요. 자, 항목을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1979년, 그리고 2012년, 2018년. 이게 항목이 헷갈리면은 항목부터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입력하시면서 먼저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조 나왔죠? 그 다음에 3.5조 나왔고요. 그 다음에 4.66조 나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나중에 텍스트로 몇 조 이렇게 다 붙일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치를 바로 입력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아주시면 이런 형태로 편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제가 제목은 한번 지울게요. 제목 한번 지울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도형을 그대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위아래로 나와 있는 데이터, 텍스트들도 그렇고 뭔가 좀 더 임팩트 있게 고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그래프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C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선택해서 지워주셔도 되긴 하는데 사실 저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바깥에 항상 두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본은 웬만하면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려주실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형으로 바로 그리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의 색을 살짝 바꿀게요. 그림 도구 서식 혹은 그림 서식에서 색 선택해 주시고 왼쪽 아래에 보시면 밝은 회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색조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워포인트 기본 도형색이 그래프 색이랑 지금 똑같아서 처음에 그리려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삽입 탭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선택해 주신 다음에 직사각형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 앤 드래그로 그립니다. 자, 위아래만 딱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너비나 상대적인 가로 방향의 위치 같은 건 크게 상관없으니까요. 높이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런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고 원본은 역시 바깥으로 빼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지금부터는 그룹화를 지은 상태에서 옆으로 늘리거나 위쪽으로 올려도 상대적인 비율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해요. 특히 이렇게 그래프를 새롭게 그리는 경우 가장 위험한 게 데이터 왜곡이 생길 위험이 높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존에 썼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사용을 하시면 그 부분도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좀 더 편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G로 깰게요. 컨트롤 쉬프트 G로 한번 깨주시고 그리기 도구 서식이나 도형 서식에서 보시면 왼쪽에 도형 편집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도형 모양 변경에 기본 도형 세 번째에 보시면 직각삼각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주시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따라 그려놓고 바꾸는 이유가 높이를 고정시키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이랑 쉬프트 키 누르신 다음에 이동시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도형들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홈 탭으로 가시고 정렬로 가신 다음에 회전에 좌우로 대칭시켜 주세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나뉘어서 조정이 되죠.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컬러를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V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 다 바꿔 놓고요. 그리고 한쪽이 밝게 들어가면 한쪽 어둡게 갈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V로 일단 바꿔주신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 다른 채우기 색으로 가서요. 여기를 조금 더 어둡게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형태로 편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물론 어디를 진하게 하고 어디를 밝게 하느냐는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 달린 건데 진하게 하고 밝게 하는 게 왼쪽은 무조건 진하게, 오른쪽은 무조건 밝게 이런 식으로 미리 규칙을 좀 정해놓고 하시는 게 덜 헷갈립니다. 이런 형태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도형들을 두 개씩 묶고 갈 거예요. 자, 컨트롤 G로 묶고 두 개 선택해서 컨트롤 G로 묶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겹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겹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G로 통째로 묶으세요. 통째로 묶고 왼쪽이랑 오른쪽은요. 조절점을 가지고 늘려주시면 같은 비율임에도 이런 형태로 아랫부분이 똑같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저는 보통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컨트롤 쉬프트 G로 깨셔도 되고 자, 다 깨줄게요. 이 상태에서 도형 위에 오른쪽 단추 클릭하시고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채우기 옵션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투명도를 한 30% 정도만 지정을 해주셔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도형들의 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투명도를 한꺼번에 지정을 하면은 해당되는 컬러 안에서 이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시거나 색이 한꺼번에 바뀐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투명도를 따로 지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잡아주시면은 저희가 아까 썼던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래프가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위아래로 다른 텍스트를 조금씩 쓴다라고 하면은 자, 좀 줄여서 가볼게요. 아까 나왔던 연도들을 추가한다 라고 하시면 처음에는 정렬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텍스트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렬을 맞추셔도 사실 늦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개인들별로 다들 좀 다르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안쪽에다가 흰색으로 한번 바꿀 거고요. 자, 조금 두껍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형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계속 바뀔 경우에는 이렇게 편집이 안 돼요. 아무래도 좀 번거로운 작업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인쇄물을 생각을 하시거나 나는 뭐 인포그래픽 하나를 완전히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형태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데이터들이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제가 사진을 그냥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을 뒤에다 배치할 거거든요. 사진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만 배치를 해주고 지금 보면은 텍스트들 안 보이죠? 기존에 나왔던 텍스트들만 모두 선택해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도형 위치도 살짝 조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사진 가리는 게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도형 위에서 오른쪽 단추 클릭하신 다음에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시고 똑같이 퍼센테이지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짝 위로 갈까요?
자, 그럼 이런 형태로 편집이 완료가 됩니다. 제가 좀 미리 만들어 놓은 페이지도 있긴 한데 저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편집을 했거든요. 색을 좀 더 진하게 가는 편이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거의 이제 중점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프가 중점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은 위아래로 저희가 레이아웃을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위치나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흔히 여러분들이 이런 세로 방향의 작업물이나 그래프가 들어가고 다른 개체들을 동시에 넣는 작업물을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그래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고 나다 보니 다른 개체들을 넣는 데는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이걸 넣을 공간을 미리 생각을 못하고 그래프만 무조건 크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생겨요. 혹은 아예 반대로 다른 개체들 넣어야 되니까 그래프를 무조건 줄이는 방향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레이아웃이 어떻게 보면 세로 방향에서는 제일 단순해요. 그래서 1, 2, 3단계로 나눠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겠다 이런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편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랫부분을 양쪽으로 나누거나 혹은 위쪽을 양쪽으로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내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위아래 읽는 방향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로 방향의 레이아웃이 그다지 쉬운 방식은 아니에요. 쉬운 방식은 아닌데 아무래도 한글이나 워드에서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작업물을 하실 때는 안내선이나 도형들을 가지고 미리 개체들의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그 공간 안에서 모든 공간들을 써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개체를 쓰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저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경에서 사진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프 안에다가 직접적으로 사진을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텍스트를 편집할 때 텍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사진 위에다가 텍스트를 올리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진을 텍스트의 모양으로 자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애초에 그래프를 따라 그리실 때 일반적인 삼각형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원본 한번 가지고 오면은 저 아까 만들어 놨던 자, 저는 막대 그래프로 그려서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었는데 자, 직사각형으로 그려놓고 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편집, 그 다음에 도형 모양 변경에 이등변 삼각형으로 바꿔놓으시면은요, 이런 형태로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높이만 고정이 되면 돼요. 높이만 고정이 되면 되고, 이런 형태로 사진 위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텍스트를 편집했던 것과 똑같이 편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 먼저 선택,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시고 도형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병합,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교차를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사진의 모양대로 그래프를 그대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산들 높이 나타날 때도 꽤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서요. 굳이 뭐 빙하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산의 높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다 깊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물이나 사진과 함께 뭔가를 표현할 때는 괜찮게 쓰이는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싶네요.